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 그 2주 전에 한 그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그냥 잠깐 복습으로 제가 다시 여기 써놓은 건데, 왜냐면 여기 오늘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이해가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B랑 A로 바꿨는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느라고 이렇게 했네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저희 조건부 확률이 뭐였냐면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정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정보가 우리가 정보를 알아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을 구하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이제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은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요 전체 B로 국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표본관의 S에서 B로 줄어들죠. 이 전체 B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A를 일어난 걸 찾는 거니까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써가지고 PB분의 PANB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제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이거는 그냥 한번 다시 훑어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 전체 확률의 법칙은 이 공식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 확률의 법칙을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게 요건데, 이제 먼저 제가 조건부 확률 그 정의에 의해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아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식이 요랬거든요. 저희가 A, N, B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그냥 일로 옮긴 거죠. 그냥 곱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시 써준 겁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요 B 대신에 B 컴플리먼트를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B 그 저기 여집합을 대신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조건부 확률 공식 쓴 겁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A를 잠깐 봐보면은 A는 A와 그 전체 표본 공간의 교집합으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S고, A면은 그냥 요 두 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그냥 A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S는 저희가 임의로 그냥 어느 한 집합을 정한 다음에 그 집합의 여집합과 합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원소를 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S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은 요거랑 그다음에 B 컴플리먼트가 바뀌니까 요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합치면은 S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S.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풀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얘도 이제 그 분배 법칙이 한다고 그때 저희가 처음 부분에서 아마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집합에 대해서 저희가 집합 연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을 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저희가 연산을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약간 곱하기라고 보고 이게 더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그림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그러고 S라고 그러면은 A and B는 요거고 여기고, 그다음에 A and B 컴플리먼트는 B 컴플리먼트가 이 B를 제외한 전부잖아요. 그리고 A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이 A and B 컴플리먼트고 얘가 A 컴플리먼트 B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당연히 합치면 S가 아니 죄송한데 A가 되죠. 이렇게. 둘이 이 부분 전체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그려봐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증명과 기초 만약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나 저희 수질 수학의 즐거움 그때 그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면 이거 증명도 할 수 있겠죠. 뭐 x가 요거면은 x 이렇게 요거 이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칠 수 있겠죠. 이걸 증명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양옆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if in only if로 해가지고 저희가 증명해 보셔도 이거는 100%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거 어려운 증명은 아니에요. 이거 증명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근데 모르셔도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굳이 이 증명 안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그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예, 보통 사실 이게 더 편하긴 하죠. 이 방법이. 예, 책이 저기 강의에서는 그냥 이거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연산으로 하는 게. 어,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는 둘이 공집합입니다. 교집합은.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 디스조인트하다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디스조인트하다고. 이렇게 두 집합이 디스조인트하다는 얘기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디스조인트. 아니면 mutually exclusive라고도 저희가 mutually exclusive. 요거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디스조인트거나 아니면 mutually,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익스클루시브라고. 여기 A하고 B가 mutually exclusive 하다고요? 요거랑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합 두 개가, 아이고, 아, 이런 네네. 이런 관계면은, 네, 저희 둘은 디스조인트하다 그러거든요. 보통 디스조인트가 더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네, 네. 저희 무철리 머철리인지 무철리,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 두 개가 교집합이면은 둘이 상호 배타적이었던 거 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는. 예,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자꾸 B라고 쓰네, D인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디스조인트 하다. 예, 그래서 근데 네. 요 두 가지도 제가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구분선이 되고 요거랑 그다음에 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이 집합들도 서로, 예, 교집합이 없습니다. 공집합이, 교집합이. 그러면은 저희가 A가 A가 A 집합 B 그리고 A 집합, 교집합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A and B랑 그 다음에 A and B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그때 그 확률의 공리랑 그 정리 그 단원 공부했을 때 저희가 여기 이거의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됐었냐면, 네, 요두 개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집합이 있고 이게 이렇게 구분선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A의 그 확률은 요거에 대한 확률 더한 거랑 요거에 대한 확률 더한 거랑 그 합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쓸 수 있고, 겹치는 부분이 원래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의 교집합을 둘을 빼줬었죠, 여기다가. 근데 교집합이 저희가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니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요 각각을 그 조건부 확률로 저희가 나타냈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처음에 여기 보신, 좀 지울까요? 너무 번잡한데. 예, 어차피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근데 요거는 저희가 조건부 확률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요 각각 교집합은, 요것들은.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렇게 갖다 바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 공식에 의해서 요거 요거에 의해서 A, N, B 요거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기다 앞에 아까 갖다 붙인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그때 그 밑에 밑변에 PA 바 B, PB 이거를 A를 앞에 여기는 썼는데 B를 앞에다가 써도 된다고 하셨죠? B 바 A 하고 BA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PB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러니까 저기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뒤에도 바꿔주면 되지 않나요? PA. 아닌가? 뒤에도 똑같이. 아, 예,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 그러면 그렇네요. 뒤에도 바꿔줘야 돼요? 앞에 바꾸면 뒤에도 순서를 바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아니지. 뒤엔 안 여기 바꿔도 되지 않나요? 뒤에요? 바꿔야 되나요? 잘 몰라. 이 뒤도 바꿔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근데 써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P, A, P, B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첫 번째 이상한 게 있어서 A라 그러면은 P, A네 P, A 이게 되고 그 다음에 P, B 다시 A는 P, A분의 P, A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PA가 돼야 되네요. 여기다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저렇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아, 그 뒤에 거도 다 바꿔줘야 되는. 예, 뒤에 것도 다 바꿔요. 요 두 개 자체는 서로 못 바꿔요. 자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걸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어 요거는 성립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수 아니 철수가 있고 사람 둘이 있을 때 A, B가 있을 때 뭐 한 명이 여자이고 한 명이 남자일 확률을 못 구한다는 거는 한 명이 남자이고 한 명이 여자일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 경우는 둘이 바꿔도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바꿔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남자일 때 뭐 이 친구가 여자일 확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여자일 때 이 친구가 남자일 확률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아니 직관적이 아니라 그 저희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좀 똑같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직관에 좀 반한 카운터 인투이티브 인투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약간 직관에 반하는 거. 근데 그 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A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 A 바비 A 네, 기분 B라 온도 될 그러나요? 겁니다. A 온 B 아니면 A 밥이 근데 예, 예. A바 B의 그 A하고 B를 바꾸는 게 수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PA라고 아, 하면은 예, 요렇게 쓰시면 맞아요. 요거는 요렇게 쓰시면 맞습니다. 요렇게 쓰시면은 예. 그렇게 미아 선생님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었나? 예.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안 바꿔도 된다고 아, 아까 그건 바꿔야겠죠. 네. 예, 예. 요거는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질문은 이게 지금 앞에 거랑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거를 A, B 순서를 바꿔줘도 뒤에는 안 바꿔도 되죠? 이런 말이었어요. 그 더하기 뒤에. 그 부분이요. 요 네. 요거는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만약 요렇게 쓰시면은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지. 아, 상관없죠. 그죠. 예, 이게 결국은 그 내가 앞에 게 그냥 값이 probability가 똑같은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이시면 맞아요. 그 답은 예스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요렇게 쓰는 거는요. 요렇게 쓰는 건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요거는 저희가 PA를 이렇게 뒤에다가 써줬다는 얘기는 결국 PA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또 PA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 그러네. 근데 이게 테크닉으로는 유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테크닉적으로는 뭔가 쓰일 법하다는 얘기는 좀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공식만 봐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PBA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사실상. 예, PA를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PA를 구하려고 했는데 PA가 나와버리면은 네. 근데 이제 방정식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x인데 3x 플러스 5x 꼴로 나왔다. 아, 예,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3x 말이 아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x가 0 나오니까. 근데 그냥 3이라고 할까요? 그냥 뒤는 정확하고 앞에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건 좀 이따 저희가 비슷한 문제 풀 거니까 그냥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사실 그 네 가지의 조합으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제가 결국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조건부 확률로 이용해 나타내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씩 있으니까 요렇게랑 그다음에 요렇게랑 저희가 바꿨을 때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쓰도 수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는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쓰는 게 하나로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시기를 이렇게 앞에 A가 항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A가 똑같고 B는 서로 차집 아니 차집합이 됩니다. 그 여집합인 그,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B 그다음에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확률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probability 전 확률의 법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국어는 전 확률 퍼빌리티 해가지고 요 공식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 풀 때 요 공식. 왜 이 공식을 쓰냐면은 그 보통 확률을 구할 때 요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 얘도 요거고 얘도 요건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요게 더 쉽거든요. 요게 좀 이게 좀 말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항상 그래서 요렇게 많이 바꿉니다. 이렇게 이런 걸로 조건부 확률로 많이 바꿔요. 공식을.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수학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이제 좀 용이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 교집합인 것보다 이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제 구하기에는 공식을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였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뭐 조건부 확률 그 정의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가. 그 아까도 보였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수식으로 이렇게 그 집합의 연산 써가지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사실 명확합니다. 이 그림이 가장 정확해요. 이 집합 S가 있으면은 여기 반을 제가 B라고 그러고 나머지 반을 B 컴플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안에 그 둘은 당연히 겹쳐지지가 않겠죠. 서로 그 여집합 관계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없을 건데 여기에 그냥 A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A란 집합을 제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A를 그려요. 그러면은 이 A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는 B에 걸친 부분, 그리고 하나는 B 여집합에 걸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A 집합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국경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뭐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아니 미국, 캐나다라고 할까요? 그냥 미국이 있고 그냥 여기 캐나다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내가 뭐 일자로 누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내 발은 미국에 걸쳐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지금 캐나다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캐나다에 속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에 속해 있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를 이거는 이제 강의는 안 내온 내용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제가 그냥 원래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강의에서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까지는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다 두 개로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B랑 B 여집합 이렇게. 근데 보통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는 저희가 B하고 B 여집합 이 두 개만 봤거든요. 이 두 개만 봐가지고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뭐 여기서 뭐 여기가 B고 여기가 B 여집합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더한 거 이걸 A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쪽 부분 더한 확률과 이쪽 부분 더한 확률은 PA A에 대한 확률이 나온다고 아까 그림이 설명해 준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반드시 이걸 두 개로만 둘 필요는 없겠죠. 예, A를 저희가 여러 죄송합니다. A가 아니라 S. S를 여러 부분으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B1, B2, B3, B4, B5, B6 이렇게 겹치지 않게 저희가 쪼갠 다음에 요게 그냥 A를 그냥 이렇게 하나 던져버리면은 이 A의 확률은 각각 여기 겹치는 부분들의 합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하나 둘셋 다 6개로 저희가 그 이렇게 그 각각 그 경계 아니야 아까 그 경계선 얘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걸쳐 있는 부분들끼리 합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 B1, B2 이렇게 해서 B6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림상으로는 나눠가지고 설명하자면은 그래서 요 그림처럼요. 요 그림 얘는 이제 5가지를 나눈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계가 다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요게 A를 저희가 던져뒀을 때 이 A는 각각 이 부분들의 합이죠 서로 이 부분들 이렇게 뭐 5개 이 5부분의 합이죠 결국에는. 근데 이 5개의 합들은 각각 저희가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얘는 B 이 부분 이렇게 그리고 얘는 B 교집합 B2 이런 식으로요 저희가 B5 여기는 A B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공식화를 한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아까는 그냥 B랑 B 여집합 이 2가지뿐이었는데 이제 꼭 그렇게 분할을 저희가 그러니까 경계를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죠.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쪼갤 수 있겠죠. 그때 각각 걸쳐지는 그 부분들의 합들을 하면은 이제 더하면은 저희가 이제 PA가 A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공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분할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의 파티션이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건 아마 거기서 나온 이 수학에서 그 파티션에서 컴퓨터가 갖다 쓴 걸 거예요. 아마 이 정의에서. 그래서 파티션의 정의는 저기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당연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참고로 이 기호는 그냥 저기 모두 합집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이거 시그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의 집합 버전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BI를 전부 다 합집합하고 그리고 각각 저희가 임의의 두 BI, BJ를 골랐을 때 이게 둘이 같지가 않다면은 전부 다 교집합인 거. 그래서 딱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이렇게 S가 있으면은 이렇게 겹치지 않게 분할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각각이 BI가 되는 거고 이, 이 저기 이, 이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BI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 겹치지가 않고 이 2가지 참고로 요거는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집합 안에 이렇게 기호 요게 있으면은 요거 의미를 내포하는 기호예요. 요게 이렇게 저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써주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안 써줍니다. 이럴 때는 동그라미 의미 자체. 근데 이거는 잘 안 써요. 근데 전 잘 못 봤습니다. 참고 이렇게까지 기호 쓰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예, 여기 BJ는 뭘 의미하는 거죠? BJ? 요거요? 아, 이게 전부 다 분할되어 있다는 건가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예, 맞습니다. 예. 서로 다 겹쳐지지 않게 저희가 케이크 조각 내듯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쓸 때, 그러니까 예. 실제 케이스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요? 디스조인트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니요, 웬만하면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웬만하면은. 저희가 그 거의 다 된다고 이게 안 되는 예를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서는 S가 B를 다 모은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가 A, B 얘기했을 때는 예. 그냥 머릿속에 생각에 샘플 공간은 A하고 B보다 더 크고 A하고 B는 샘플 공간 안에 포함된 애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좀 그게 아니고 그 샘플 공간이
B를 다 합한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그냥 S로 저희가 이걸 관점을 S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이 쪼개진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게 사실 요 공식의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 네, 말씀하세요. 이거를 이제 쪼갠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걸쳐 있는 이 부분들로만 이제 저희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근데 만약에 샘플 공간이 B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면 네. 커도 크면 A의 위치에 따라서 그럼 공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A가 요 안에 있다는 것만 보장이 되면은 사실 이 친구가 요런 관계여도 상관은 없겠죠. 이 안에 이 A가 요 안에만 있다는 것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요런 관계여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왜냐면은 음, 항상 그 안에 있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A가 요 요 요 B 안에 A도 같이 요 안에 있고 있다면은 이게 확실하게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요 관계를 해도 저희가 그러니까 요렇게만 얘기를 해도 사실상 저기 쓸 수는 있습니다. 이 공식을.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일반화는 시킬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 그림에처럼 이런 게 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저기 지금 제가 이게 실해석학에서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랑. 근데 네. 그 저희가 분할을 할 수, 예. 그 저희가 이거 지난 뭐 몇 주 전에 그때 샘플 스페이스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에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의 아웃컴을 더해 놓은 게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지금 샘플을 갖다 지금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B1, B2, B1부터 B5까지 다 더해 놓은 거. 그게 샘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샘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샘플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여기는 정하는 기준은 네, 어떤 여기는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아웃컴들 다 모아놓은 게 샘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실제 상황에 A가 이 B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는가 뭐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법해요. 유리수, 이건 집합론 얘기인데, 그 유리수를 파티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리수.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실수 마이너스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렇게나 저희가 뭐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얘도 왜냐면은 이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괜히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그거에서 좋았고 그 네, 다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아마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있을 건데 네. 아마 실수 같은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히 증명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 뭐 될 수도 있는데 유리수도 모르겠습니다. 유리수도 분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한다면 하겠네요. 예, 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아무튼 그냥 제가 그 궁금했던 정수가 거는 이제 썼는데 그때 쿼션트 셋 같은 거 쓰면은 정수는 분할이 좀 쉽게 되지 않을까요? 퍼센트 셋이 뭐죠? 쿼션트라고 해서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그 G 슬래시 이제 뭐 3G 해가지고 뭐 3으로 나눴을 때 모듈러가 0, 1, 2인 뭐 그 세트를 이제 서브셋하는 개념이 뭔가 있더라고. 그게 한국어로 동치였나? 뭐 정확히 지금 아, 한국 아,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쓰는 이런 거? 이거 요금 정수론에서 이번 주, 지난주 증명 수업에 말씀하신 거죠? 쿼션트 셋. 맞아요. 약간 이렇게 그 세트를 쓰고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는 그게 가능한데 정수는 나눠지는 거는 확실해요. 정수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정수는 그, 그 이퀄밸런스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정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정수에 한해서는 자연수랑 정수는 그게 맞는데, 근데 요거는 제뭐 실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수는. 예, 아무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 그 이게 코전트 셋이라고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정수론을 제가 한국어로 공부해가지고 한국어로만 아마 한국 그건 좀 한국어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수론은 한국어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는 제가 강의를 못 찾아가지고 그거는. 근데 저걸 코전트 셋이라고 하는 걸 오늘 배웠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토폴로지도 코션트 토폴로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커버런스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의미라면은 예, 맞겠네요. 저도 코션트 셋이라고 부르겠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왜 안 사라지지? 안 되는데.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냥. 아무튼 저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까요? 유리수나 실수도 한번 분할할 수 있을까는.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일단 의견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게. 어, 아니지, 되네. 됩니다. 아니, 진짜 유리수는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리수는 될 것 같아요. 예, 유리수는 될 것 같고, 실수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저희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강의는 두 문제, 첫 번째가 보험 문제고 두 번째가 공 뽑는 문제인데, 그, 이걸 뺀 게 그 보험 문제는 너무 흔한 문제고, 그리고 쓸데없이 걔는 너무 길어요, 지문이. 그래서 보험 문제는 이제 보통 기본으로 많이 이렇게 그 예제 문제로 많이 전체 확률 법칙 할 때 항상 쓸데없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보험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봐보시면은 되는데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일부러 거기서 안 가져왔고 너무 문제들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가져왔고 이제 요거는 제가 4학년 때 배웠던 그 수업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 문제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저희 공식 잠깐 쓸까요? 요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B를 저희가 정해줬을 때 아까 그 문제가 자꾸 생각이 나네. 그 분할 문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저기 제가 이제 수학과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나이 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뭘 하나 물어봤어요. 집합론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뭐좀 티타임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 같은 데서 끝나면. 근데 자꾸 그 문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뭐 집중을 못 하겠고 막.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약간 좀 짜증을 했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날 힘들게 하냐고. 이게 왜냐면 수학 뭐 자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관련된 약간 그런 질문을 들으면 자꾸 그게 생각나잖아요. 막 뭔가 대답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딱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 공식은 이제 저희가 계속 좀 마음속에 좀 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 지금 먼저 저희가 항상 확률로는 그 터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합으로 다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정록 생명, 이 남자가 이거 많다는 것도 놀랐어요. 남자가 10%가 된다는 게 여자는 0.4%인데 남자 인구 중에서 7%가 정록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자 인구 중에서 그 정록 생명이 0.4%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은 49%가 남자, 51%는 여자래요. 근데 임의로 저희가 사람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정록 생명일 확률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구해준 거는 남자 인구 중에서 몇 프로인지도 알고
그다음에 여자 인구 중에서 전후 생명이 몇 프로인지도 알고, 그다음 남자 여자가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저희가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전후 생명일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거를 저기 B라고 할까요? B를 아니 C로 합시다. 그 컬러 블라인드라고 하나? 생명을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컬러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줄 따서 C를 저희가 뽑은 사람이 임의로 뽑은 사람이 생명일 확률, 그러니까 정록 생명일 확률 1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M을 그 사람이 뽑힌 사람이 남자일 사건이라고 하고, 그다음 F를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저희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PC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뽑은 사람이 생명일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 생명일 확률은 요 전체 확률 법칙을 써서 P 앞에 C M P M 이렇게 되고 P C F P F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잘 설정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별 문제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설정하는 게 제일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지가 이제 키예요. 사실 이 전체 확률 법칙의 문제들은.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해답은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체 인구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 PM하고 PF는 S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M하고 F는 서로 분할이 되는 거죠, S를 서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물론 트랜스젠더 이런 개념 빼면은 저기 전체 표본 공간 인구라는 표본 공간이 있으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의 합집합을 나타낼 수 있겠죠, S는. 근데 얘네들도 여자이면서 남자인 사람은 없으니까 요즘 캐나다가 그걸로 좀 시끄럽긴 한데, 아무튼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거나 여자 둘 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가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제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체 공간을 M하고 F가 분할을 하고, 그리고 C도 이 S 안에 있는 사건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명일 사건이니까 그 전체 그 S 공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만 지금 저희가 보는 거니까 당연히 C도 그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 보면은 먼저 남자인데 그 사람이 그 생명일 확률은 저희가 저기 10%라고 했습니다. 10%. 그러니까 0.07이 되고, 그 다음에 남자일 확률은 0.49가 되죠.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49%가 남자였기 때문에 0.49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인데 그 사람이 생명까지일 확률은 7%라고 했습니다. 남자 인구 중에서 7%가 생명이라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여자인데 생명일 확률은 0.004가 됩니다. 0.4%이기 때문에. 그리고 PF는 저희가 0.5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고 근데 M하고 F는 표본 공간을 분할함으로 이 공식, 아까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요 공식이요. 저희가 요 공식. 이렇게. 그래서 각각 더해보면 0.00 한 3% 나오네요. 3%. 4%? 3, 4%? 대충. 임의로 앞면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의 확률은 4%입니다. 꽤 높죠, 생각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하지 말까 봐요. 요건 시간 없어서. 그다음 요거랑 요거 2번이랑 4번이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2번이랑 4번이. 먼저 저희가 트럼프 카드를 이제 뭐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트럼프 카드가 이게 덱 52장 들어있는 그 덱 카드 있잖아요. 그 하트부터 클로버까지 13장씩 해가지고 52장이 들어있는 그 카드 덱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가 카드 수를 세어 보니까 한 장이 부족하더랍니다. 그러니까 51장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안에. 이 카드 덱에서 저희가 임의로 카드를 한 장 뽑으려고 합니다. 이 카드 덱에서. 그때 뽑은 카드가 하트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한 장이 없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냥 52장 중에서 정상적인 카드 덱에서 그냥 뽑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52분의 13 해가지고 4분의 1 나오거든요. 근데 한 장이 없었답니다, 한 장이. 한 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장이 뭔지는 몰라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 장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어, 먼저 H를 그 뽑은 카드가 하트인 사건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뽑았는데 그게 하트인 거예요. 51장 중에서 뽑았는데 그게 하트입니다. 그냥. 그리고 M을 부족한 한 장, 그러니까 사라진 한 장이 하트 1 사건으로 두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조건부 아까 그 전체 확률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그 PM 그러니까 부족한 한 장이 하트일 사건은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그 부족한 한 장이 카트일 사건은 52장 중에서 한 장이 사라졌는데 그게 그 하트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냥. 52장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한 장의 하트일 사건을 또 뭐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선생님들이 한 장을 뽑는데 그게 하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뽑았을 때 그냥 하트일 확률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그걸 버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졌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52분의 13이 나와줘야겠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PM은. 부족한 한 장이 하트일 사건은 52장 중에서 하트를 뽑아서 그걸 버린 거랑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PM은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52분의 13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드를 한 장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부족한 한 장 하트인 사건에서 저희가 또 뽑았더니 한 장 그 뽑은 카드가 하트인 확률은 한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52가 아니라 51로 줄어들고 저희가 한 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트이기 때문에 13에서 12를 그러니까 1을 또 빼줘야겠죠. 13에서. 그래서 51분의 12가 되겠죠. 원래는 저희가 52분의 13인데 정상적인 카드에서 하트를 뽑는다면 52분의 13인데 한 장의 카드가 없어졌고 그 중에서 저희가 또 하트를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하트는 12장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게 하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P, M, H, M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카드가 하트일 때 그때 하트를 뽑을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먼저 요거부터 살펴보면은 잃어버린 카드가 하트가 아닐 확률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든지 클로바든지 아니면 클럽이든지 뭐 아무거나 저기 걸리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또는 52장 중에서 그 52 빼기 13 하면 되는 거니까 38이 되겠네요. 하트 빼고 전부 다 클로버랑 다이버랑 그다음에 그 클럽이랑 전부 다 합친 카드 개수가 38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약분하면 또는 그냥 모양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서 하나 다 이퀄리로 일어나는 친구들이니까 그 4개 중에서 하나 뽑는다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냥 그 무늬 중에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드 수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4분의 3이라는 게 알게 되었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하트가 아닌 카드를 하나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하트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52분의 13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51장이 되고 근데 하트는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3장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확률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을 제가 보면 4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입장에서, 네. 예, 예. 그, 그러니까 아까 좀 일반적인 사례로 보여주신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분할로 전체 집합을 이 사건들로 분할하는 경우를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좀 더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예, 예, 아까 우리 문제에서 예. 문제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뭐 부족한 한 장이 하트일 사건과 부족한 한 장이 뭐 다이아몬드일 사건, 부족한 예. 한 장이 크로바일 사건, 부족한 한 장이 스페이드일 사건 해가지고 쭉 네, 다 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예, 번거롭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간명한데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일반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이 트럼프 카드라는 거는 그 색깔별로 그 무늬별로 13장씩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 클로바가 더 뭐 15장이고 네, 다이아몬드는 11장이고 막 이렇게 다르다. 예, 그럴 예. 때는 아까 그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경우로 해서 되는 게 더 나은 건가 싶어가지고. 아니, 예.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 선생님 음,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게 푸셔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거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저희가 뭐 여기 하트 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이다, 약간 그런 식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더 낫습니다. 그게. 근데 이거는 그냥 하트 이기만 하고 카드 수는 사실 몇 장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아마 카드 수 자체는. 음, 그러니까 음, 이퀄리가 아니더라도 뭐 하트가 더 많고 뭐 다이아몬드가 더 적고 음,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하트가 아닌 음. 거랑. 네. 예. 근데 이제 상관없겠네요. 예.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그럼 겁니다. 아까 같이 일반론이 적용되는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가 더 그게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예.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것보다도 그게 더 많이 씁니다. 나중에 가면 저 전체 확률이 아, 더 예.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하트이면서 이제 뭐 하트일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다. 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선생님 말씀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만약에 이 그, 문제가 여러 개를 음, 이걸 그 근데 분할이라는 이제 저희가 네, 네, 예, 먼저 말씀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그냥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저기 직관에 반하는 게 뭐냐면요. 한 장을 잃어버렸잖아요. 한 장을. 근데 그게 잃어버린 지가 뭔지는 몰라요. 그 카드가. 근데 그 잃어버린 51장 중에서 카드를 뽑을 확률이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에서 카드 뽑은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둘 다 4분의 1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 예, 뭔가 좀 약간 좀 반하죠. 이상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정보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족한 한 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네. 어차피 그러니까 부족한 카드 한 장이 뭔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부족한 게 없는 경우에서 뽑는 거나 어차피 정보를 모르니까 그 부족한 한 장이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는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주는 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경우의 수를 나누는 셈이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뭐 사실 이거는 뭐 부족한 장이 하트냐 하트 아니냐로만 나눴지만은 뭐 네. 하트인 경우 부족한 장이 하트일 경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다이아몬드일 경우 이걸 다 사실 이 계산으로 모든 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같아지는 거. 음, 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음, 네. 음, 정보. 이게 그 네. 아까 분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올려놓은 네. 거 그 면적을 가지고도 이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네네네. 정확하게 그걸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분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스님이 사실 올려주신 그 방법이 그 분할이랑 되게 연관이 깊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 방법이.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그 15.5 그 앞에 문제 있잖아요. 그 생명인 거. 그 예,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딱 풀리죠. 네. 생명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가
49%, 여자가 51%. 이게 디스조인트로 쫙 나뉘잖아요. 두 개로 딱. 일단 그게 네. 하나의 박스고, 왼쪽 박스, 오른쪽 박스.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생명이 7%, 여자 중에 생명이 0.4%. 그러면 정확하게 박스로 음, 나뉘어서 면적을 구하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네, 맞. 예, 예, 여기가 제가 어차피 박스로, 예, 단타니까 설명할 때 한번 제가 예. 한번 해볼게요. 제 걸로. 그 화면 보면은. 예, 예.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면적이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그게 옛날에 어디서 읽었던 책인데 일본 통계학자가 쓴 책이었는데 그 기억이 네. 난다고요. 그 사람은 그 베이지언 띠어럼 그거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우죠. 그걸 전체를 갖다가 다 면적으로 면적이란 개념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쉬워요. 그걸 보면. 그래서 기억이 나서 웹사이트 해보니까 예.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스조인트 유니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란 게 네네. 사실은 그거잖아요. 교집합이 없이 다 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 그 그렇죠. 예. 디스조인트 유니온 자체가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분할하기 되게 좋은 스트럭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이게 그 아까 이야기했던 분할이라는 거하고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는 그 수식이 음,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도 전부 다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아, 그 면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게 메이크 센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그림으로도 올려주신 것처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거를 더 권하죠. 사실 사람들은 그림이 그래서 그려지면은 이건 수식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여담인데요. 베이지안 이론을 쓸 때 네. 베이지안 그 나뉘어진 사건끼리 그 네.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라는 그 가정을 걸지 않고 쓰게 되면은 계산식이 되게 더럽고 네. 복잡해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쓰는 가정이 나이브하게 나뉘어졌다. 대략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시켜가지고 나이브 베이즈라는 거를 많이 쓰게 돼요. 그건 이제 네. 각각 사건들끼리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하다라고 해서 이제 네. 계산식 자체를 되게 쉽게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음, 뭐 그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네. 써보니까 좋다 이런 의미에서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그, 약간 여담이긴 한데 예, 그 우리가 뭐 예, 그 코션트 스페이스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 이 맥락에서는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선형대세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요. 사실 디렉트 썸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자기 책에 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놓으면 좋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렉트 썸이라는 것도 공간 벡터 스페이스를 갖다가 쪼개는데 예, 교집합이 없게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당히 쓸모가 많아요. 왜냐하면 큰 덩어리로 보면은 예,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그걸 교집합이 없게 딱 쪼개면은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로 교집합이 없게 쪼개면은 하나하나 특성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여담인데 아까 그 음, 코선 스페이스에서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 선형대에서 디렉트 썸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건 여담이었어요. 음, 근데 그 다른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 어떤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적으로. 음. 약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본 개념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봤던 개념들이 또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저도 디렉트 많이 느낀. 싸움 그게 우리 나중에 선형대사 할 때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디어. 음, 음. 근데 제가 그 서영대사 기억을 다 잊어버려서 그때 수업은 다 들었는데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지금 막 이것저것 하도 저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가면은 이제 뭔가 명확해지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이 한 줄입니다. 이 친구는 풀이 과정은 한 줄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좀 보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도 2개 친 게 원래는 7개 쳤는데 좀 보기 좀 그래서 2개로 줄였어요. 어 3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주사위 한 개가 있는데 3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질 겁니다. 3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때 저희가 주사위를 이제 던지면 이제 횟수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뭐 한 번에 3이 나오면 한 번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만 나오면 5번 던지는 그렇게 횟수가 결정이 되는데 3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니까. 근데 그 횟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좀 문제가 좀 생뚱맞죠. 좀 문제가. 3을 던졌는데 뭐 짝수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막. 왜냐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봐도 3 나올 때까지 짝수이냐 홀수이냐는 2분의 1 아니면은 뭐 별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2분의 1 안 나옵니다. 근데 구해보면. 근데 짝수일 확률을 구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확률은 원래 그런 이상한 게 좀 매력이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근데 답은 2분의 1이 아닙니다. 뭐 던진 횟수가 짝수 아니면 홀수일 거니까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짝수 2분의 1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저희가 힌트를 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거 처음에 못 풀었어요. 이 문제는. 근데 처음에 이거 공부했을 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수준에 맞춰진 문제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재미는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문제에서 당연히 이걸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못 풉니다. 이거 뭐 어려워서. 조건은 저희가 뭘로 걸 거냐면은 첫 번째로 던진 주사의 결과를 조건으로 내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P, A가 B라 그러면은 요거에 이제 B가 첫 번째로 던진 주사의 결과를 이제 B라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죄송합니다. A를 저희가 이제 횟수가 짝수일 확률이라고 하죠. 사건 횟수가 짝수 횟수가 짝수 3이 나올 때까지 던져야 되는 3이 나올 때까지 3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주사의 횟수가 짝수를 저희가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B는 이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 첫 번째로 딱 저희가 주사위 첫 번째 던지잖아요. 그때 나온 문이 3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3. 제가 3.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모든 표본 공간은 B 아니면은 B 여집합으로 저희가 분할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3이 나오든지 아니면 첫 번째가 아예 3이 안 나오든지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전체 조건 확률의 법칙을 써가지고 전체 확률의 저희 법칙을 써가지고 그 A를 저희가 3이 나올 때까지 횟수가 짝수인 확률을 지금 구하는 거기 때문에 PA는 PA가 B 에다가 PB 플러스 PA BC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요것만 이제 세팅을 좀 잘 해주는 게 이게 첫 번째 곱인데 요것만 잘 해주면은 저희가 20까지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 친구들 먼저 이렇게 한번 저기 깔짝거려보자. 이 친구들 먼저 B가 첫 번째가 3이 나올 확률은 쉽습니다. 이거는 1분의 6, 6분의 1이죠. 요거는 플러스 얘는 그냥 얘는 첫 번째가 3이 아닌 거는 1, 2, 4, 5, 6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얘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3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3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횟수라고 할게요. 이게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던졌는데 이게 3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은 첫 번째가 3이 나왔을 때 3이 나올 때까지 던져야 될 횟수가 짝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빵. 그렇죠. 0이죠. 예, 0이다. 이거는 저희가. 왜냐면 이미 한 번 던져서 나왔기 때문에 홀수번 됐거든요. 이미. 결정이 났거든요. 홀수번으로. 홀수번, 홀수 횟수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원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미 첫 번째 3이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3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두 번째 트라이얼로 옮겨가겠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3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때 저희가 어, 주사위를 던지기 시작했을 때 짝수일 확률은 요거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홀수일 확률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 요거를 저희가 이미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미 써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저희가 짝수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이 3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첫 번째 트라이얼에 있을 때는 저희가 짝수번이 나와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짝수번 걸리는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근데 한 번 실패를 해서 저희가 1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홀수번이 나와줘야겠죠. 저희가. 홀수번에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죠. 문제가. 이쪽으로 옮겨왔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2K번이 걸려야지 짝수번이 나오는 거니까 뭐 2K번이 던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라인에서는. 이 트라이얼에서는. 근데 저희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2K-1이 더 던져져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2K-1은 홀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 관점에서 저희가 다시 보면은 짝수번이 아니라 홀수번 던지는 확률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1-PA가 됩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 첫 번째 던진 게 저희가 3이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던져야 됩니다. 3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 이미 3이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계속 3이 나올 때까지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요 경우 맞는 건데, 요 경우. 첫 번째 3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옮겨가서 이제 두 번째부터 저희가 던지기를 또 해야 되는데 3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 첫 번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짝수번이 필요할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미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짝수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이 안 나왔기 때문에 3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다시 3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는 한번 써먹고 나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번이 나올 확률은 여기서는 홀수번이 나올 확률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서는 한 번은 이미 써먹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뭐 이해 안 되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근데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은 저도 사실 이거 하루 정도 걸렸거든요.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0 그다음에 6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6분의 5 PA가 돼서 요게 이제 PA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PA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11분의 6분의 11 PA 분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PA는 11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짝수 확률이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횟수가 짝수번일 확률은 11분의 5인데 그 반이 아니죠. 반이 아니죠. 이게 결국에는 구해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왜 예, 1-PA가 된다는 건지 아까 그 설명이 잘, 요거요. 예, 아까 그게, 아까 보신 거는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나오고 나서 그 두 번째 경우만 지금 따져본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이미 첫 번째는 여기 실패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옮겨온 건데 저희가 일로 옮겨온 두 번째 트라이얼로 옮겨온 건데 퍼스트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던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었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짝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던지기 시작해서 던지는 3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그 횟수가 그러니까 홀수번이 짝수번이는 짝수의 확률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 있을 때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짝수였습니다. 3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처음 저희 문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 그냥 누가 주사위 하나 던져주고 저기 3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데 이제 짝수가 나올 확률을 이제 구하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 던지는 그 횟수에 대한 횟수가 짝수일 확률을 저희가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가 그때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횟수를 여기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관점에서 처음 시작했을 아, 때 관점에서 보면 근데 아, 저희가 네, 예 네,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네. 한 번씩 이제 근데 예 근데 1-PA라는 말이죠. 이거는 저기 1-PA는 그러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던지는 횟수가 홀수일 확률. 던지는 횟수가 홀수. 아, 왜냐면은 저희가 아, 이제 네. 일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일로 이동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다시 네.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 똑같아지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근데 저희가 이미 근데 여기서부터는 근데 짝수번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홀수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근데 왜냐면 한 번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예. 이게 두 번 던졌는데 3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요게 이제 트릭인데 그래서 요거 저희가 여기 PA를 그래서 다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 PA를 구하는데 여기 똑같이 PA가 또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하면 치자면 그 리컬전 펑션이라고 했나요? 리컬시브 펑션? 다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펑션이 자기 자신 부르는 펑션?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PA를 여기다 또 넣어주기 때문에 실패해도 또 결국 이 PA 때문에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게 그것까지 다 근데 좀 되면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갖고 그러면 제가 조금 쓸게요. 여기 이번 그러니까 어디 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예. 그러면 여기서 못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여기서 끝난다는 말이죠. 네, 근데 왜냐면은 저희가 이 공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안에. 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이 공식에 의하면은 첫 번째가 3이 아니고 나서의 이제 횟수잖아요. 저희가 그 공식에 음,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 안에 진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요 안에. 그 의미도 전부 다. 걔네들도. 제가 거기서 실패했을 때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오창희 선생님 말씀하신 이 P가 한 번 이 값을 구하면 이게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리커시브가 된다는. 이미 이걸 갖다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뭐 이건 뭐냐 그러면 또 이걸 구하면 한 번 또 나올 테니까 그 값을 또 집어넣고 이렇게 리커시브한 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에 PA만 구하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룹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3이 나올 때까지? 저도 이게, 예, 우리 미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미아 선생님 그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제가 완벽하게 이해 못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해한 듯 저, 착각했는데 저도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B의 여집합이라는 게 그걸 표시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B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예, 글로 써본다면 예. 첫 첫 그러니까 두 번째 이후 주사위의 눈이 두 두 요 번째 이후에서 주사위 눈이 3이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B의 여집합이라는 게. B의 여집합은 첫 번째가 눈이 산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두 번째부터 그렇죠. 예, 두 두 번째부터 번째 언제까지 이후로. 예, 그러면은 뭐 그게 두 번째 3이 나왔을 수도 있고, 세 번째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건데, 네네. 그거를 왜 그 1-PA라는 걸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미아 선생님이 잘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그 하나의 요거로 딱 네. 그게 된다는 게 저도 확 음. 와닿지가 않네. 그 이게 저게 보이기는 저렇게 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는 무한 그 썸인 거죠.
무엇에 썼는가요? 그러니까 짝수 확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짝수 확률을 다 더했을 때 썸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커시브 이게 1 마이너스 PA가요? 1 마이너스 PA가요? 그래서 저렇게 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게 제가 다른 방법으로 풀었었는데 저는 저 식을 일반화해가지고 짝수일 때 확률을 전부 더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값이 똑같이 나와요. 음, 네. 시그마 공식 써서 말씀하시는 그거죠. 인피니트 썸. 네, 맞아요. 어차피 다 더했을 때 확률은 1이니까 짝수일 때 확률만 전부 더해주면 저 값이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그 일반화하고 그 무한 그 할 때 그 공식 있잖아요. 1-R분의 A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나? 야, 아주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PA는 주사위를 던져야 할 횟수가 짝수가 아닌 경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홀수번이 횟, 맞아요. 홀수번 나올 확률. 그죠? 예. 횟수는 짝수나 홀수니까 1 마이너스 PA는 아, 그 위에 A에 보니까 주사위를 던져야 할 횟수가 짝수가 아닌 경우이네요. 거길 다 그냥 모아서 놔뒀고. 아니 B는 그거랑은 다른 경우, 그 A번하고는 다른 걸 경우를 따지는 거죠. B라는 건. 근데 B라는 건 B 컴플리먼트는 B가 이제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 눈이 3의 사건인데, 그럼 B 네, 컴플리먼트는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 눈이 3이 아닐 사건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죠? 하셨죠, 그게? 근데 지금 저 요거를 보고 있는 건데, PA가 여기 주사위를 던져야 할 그 횟수가 짝수일 사건인데, 그러면 1 빼기 PA는 얘가 홀수일 것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이게 위치를 이게 얘기해서 사실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건 미아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주어사이 던져야 할 횟수가 홀수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했는데 얘는 어차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의 눈이 3일 때 얘는 그러면 짝수가 안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게 맞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의 눈이 3이 아닐 때 여기 그죠? 3이 아닐 때를 다 모아놓은 거네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1-PA가 그 의미인 건 맞는데, 네. 그 의미인 건 맞는데, 그게 B의 여집합이 그게 왜 되냐면, 예. 어, 그게 이제 요거는 어려운 거죠. 이게 두 번째 B 여집합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그거가 잘 이렇게 탁 와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예. 그냥 보면은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의 눈이 3이 아닐 때 주사위를 던져야 할 수가 짝수인데 이게 왜 이거랑 똑같으냐라는 거죠, 그죠? 시점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했지만 사실 요거는 그 위치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언급 안 하는데 이 사건에 있는 제가 그냥 근데 예. 그게 첫 번째로 던진 주사위의 눈이 3이 그죠? 첫 번째로 던진 그 주사위의 눈이 3이 아닐 때 어, 주사위를 던져야 될 횟수가 짝수인 거는 네. 이게 홀수번이 나오면 돼요. 저기 홀수인 미아 선생님 홀수인 거 그렇게 하면 네, 안 될 것 같고요. 네, B가 아니라는 B의 여집합을 지금 첫 번째로 전 주사위 눈이 3일 경우이니까 3이 아닌 경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그 첫 번째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3일 사건의 여집합은 주사위 눈이 3이 나오는 게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해야지 나온 거.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예, 미아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똑같지 않나요? 첫 번째 던졌더니 3이 안 나온 거가 그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3이 안 나왔으니까 거. 첫 번째 3이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첫 던지는 번째 거. 던진 주사위가 3일 확률은 6분의 1이죠. 네. 그건 6분의 1이죠. 그럼 미아 선생님이 말했다면 6분의 5가 6분의 5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음, 6분의 5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A 바 B의 여집합이라는 게 뭐냐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1-PA가 되는지 혹시 좀 잘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이게 좀 어렵네 이거. 이거 좀 맞는지 생각을 좀 모르겠는데 많이 해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단시간 내에 이게 어, 어, 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요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요 B 컴플리멘트는 첫 번째가 3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 번째까지 던지는 거를 여섯 얘기하는 거고. 번째까지겠죠. 아, 여섯 번째예요? 예, 그 안에 나오겠지. 설마.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안 나올 예, 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n 예. 번째, 안 나올 n 수도 있구나. 내가 번째까지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음, 음, 이제 완전히 내가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횟수가 짝수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홀수일 확률. 약간 쉽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이게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쉬운 건데 뒤집어 도저히 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완전 착각하고 있어. 나는 여섯 번째 안에 3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음, 그러니까 아까 그 강배전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이론상 무한대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어, 제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오창현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그게 어 이제는 홀수 번째에서 어 주사위 눈이 3이 나올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한번 이거랑 더 그렇게 이거랑 되는 거. 예. 1 뒤집어서 마이너스 똑같은 PA. 내용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 하나만 여쭤볼 수 어렵다 있을까요? 이거. 이거는 질문 아닌 질문인데 이게 문제가 제가 많이 못 풀어봤지만 이렇게 세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네. B는 어떻게 생각해서 세팅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저보고 하라 못할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이거 딱 저한테 풀라고 주면은 저도 풀 자신 전 사실 풀었는데 그러니까 그 풀었다는 게 이게 시도를 해봤는데 저도 이걸 처음에 문제 풀어봤을 때 저도 이거 생각 못해서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예, 근데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그 감이 있나 봐요. 그냥 그 문제에서도 이렇게 단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정도면은 어려운 문제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힌트를 이렇게 줘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왜 3이기 때문에 얘도 3으로 두면 대충 되지 않을까 막 싶은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유도를 하는 것 아니, 같아요. 문제에서. 이게 어디를 봐서 힌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안 주어지면은 뭐를 우리가 전체 확률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단원에 나온 문제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으면 이 아니, 경우는. 이게 진짜 자명하지 않은 게, 이게 첫 번째가 첫 번째 던졌을 때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 전부. 이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정말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음, 네, 그렇죠. 약간 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케이스를 딱 너무 좀 편파적이라고 해야 되나? 케이스가 조금?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어, 여기 다 뭉뚱그려 놓고 처음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뒤에 다 던져봐. 던져봤을 때 확률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게 확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많이 풀어본 미적분이랑 똑같아요. 이런 것도 약간 유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아, 이런 것도. 그래서 진짜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던져주고 풀어 그러면은 백날 주사위 던지다가 끝날 거예요. 진짜 이거 아무래도 직접. 근데 이거 수학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몇 명이나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줬을 때 진짜. 조건부까지 다 빼가지고 교수들도 모르겠어요. 아마 한참을 생각할 겁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